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안 오를 때는 제발 좀 올라라 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이제는 또 무서워져요. 팔면 더 갈 것 같고 안 팔면 다시 빠질 것 같고 새로 사려는 사람은 이미 늦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돈이 계속 남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제일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답답하게만 보던 구간은 지나왔고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분위기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오면 마음이 편해져야 하잖아요. 이상하게 더 불안해집니다. 수익이 나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막상 계좌에 수익이 찍히면 그때부터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야, 여기서 팔면 더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안 팔고 버티다가 다시 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주식에서 사람을 제일 흔드는 구간이 손실 구간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익 구간에서 더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면 손실은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익은 내가 직접 선택해야 하거든요. 팔아서 챙길지, 더 들고 갈지, 일부만 줄일지, 아예 다시 비중을 조절할지,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부터 투자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오늘 볼 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뒤에 왜 오히려 더 판단이 어려워지는지, 그 다음 지금 상승이 단순 반등인지 아니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건지,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유자와 신규 투자자가 각각 뭘 봐야 하는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볼 때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팔자 또는 배당 주니까 계속 가자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주가가 오른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 그 이유를 큰돈이 계속 인정해주는지 이걸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비교적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빠지면 싸다, 오래 쉬면 언젠가 간다, 대한민국 대장 주니까 결국 회복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 프레임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시장에서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예전처럼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이 정도로만 보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한 메모리 사이클 종목으로만 보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AI 서버, HBM, 고성능 D램, 파운드리, 패키징, 데이터 센터 투자, 코스피 대형주 재평가,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주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냥 고점 구단만 볼 게 아닙니다. 많이 오른 이유가 단순히 분위기였는지 아니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른 등급으로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건지 이걸 나눠서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이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0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냥 유행 때문에 오른 거면 사람들이 관심 식는 순간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쓰임새가 완전히 바뀌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쓰는 물건이었는데 어느 순간 기업들이 반드시 써야 하는 필수 장비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싸졌네가 아니라 원래 이 정도 가격을 받을 만한 물건이었나? 이렇게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비슷한 구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업황 좋아지면 오르고 업황 꺾이면 쉬는 종목처럼 봤다면 지금은 AI 인프라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재평가라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끝났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적과 수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좋은 이야기만 앞서간 상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많이 오른 종목에서 매물이 나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수익 난 사람이 파는 건 당연합니다. 오히려 아무도 안 팔고 계속 오르기만 바라는 게 더 비현실적이에요. 봐야 할 건 매물이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그 매물을 누가 받아내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뒤에 흔들릴 때 개인들만 따라붙고 외국인과 기관이 빠지는지 아니면 위에서 나온 물량을 큰 돈이 다시 받아주는지 이 차이가 큽니다. 좋은 상승은 계속 빨간불만 켜지는 상승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흔들리는데도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나온 물량을 시장이 소화하고 다시 고개를 드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위험한 상승은 뉴스는 좋은데 위에서 계속 막히고 거래가 쉽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주변 종목으로 돈이 번지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이 오른 만큼 조정도 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팔고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 진짜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팔고 나면 다시 사기가 어렵습니다.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못 사고 빠지면 더 빠질까봐 못 사고 다시 반등하면 또 늦은 것 같아서 못 삽니다. 결국 좋은 종목을 팔았는데 다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들고만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내가 왜 들고 있는지 모르고 어디서 비중을 줄일지 모르고 어떤 흐름이면 더 들고 갈지 모르고 그냥 삼성전자니까 괜찮겠지 하고 버티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방치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전량 매도냐 무조건 보유냐가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맞게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체크할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몸집이 너무 큰 종목이라 개인 기대감만으로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담는지, 매도가 나오더라도 가격이 버티는지, 코스피 대형주 안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선택받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하루 사고 파는 숫자 하나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봐야 할 건 방향입니다. 큰돈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을 이유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AI 반도체 쪽으로만 점수를 더 주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반도체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종목이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계산은 이미 글로벌 반도체와 연결돼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TSMC, 미국 반도체 지수, 이 흐름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메모리 가격과 AI 서버 수요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실적과 주가 반응이 좋으면 삼성전자에도 기대가 붙을 수 있고, 반대로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흔들리면 시장이 이미 기대를 많이 넣어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종목으로 돈이 번지는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재평가를 받는다면 삼성전자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변 종목에도 돈이 번져야 합니다.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인프라, 데이터센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면 시장은 반도체 전체를 다시 사는 쪽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움직이고 주변 종목은 따라오지 못하면 그건 단기 대형주 방어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물론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선 반영입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상태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생각보다 무겁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기대를 가격에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못 간다면 그 뉴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이미 알고 있던 재료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쏠림 리스크입니다. AI 반도체 HBM 쪽으로 돈이 강하게 몰리면 올라갈 때는 정말 시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한번 흔들릴 때 빠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같은 문으로 들어가면 나올 때도 그 문 하나로 몰립니다. 이게 쏠림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 자체 증명 부담입니다. 삼성전자가 더 가려면 단순히 좋은 회사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HBM에서 신뢰를 회복하는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으로 찍히는지, 파운드리 부담이 줄어드는지, AI 서버 수요가 삼성전자 숫자로 들어오는지,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시장 눈높이가 올라간 만큼 삼성전자도 더 많은 걸 증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환율과 외부 변수입니다. 환율이 튀거나 외국인이 위험을 피하는 흐름으로 가거나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있으면 이런 변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수록 오히려 시장 전체를 같이 봐야 합니다. 큰 돈은 큰 자리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판다,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올랐는지, 그 이유가 아직 남아있는지, 흔들릴 때 누가 받아주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기대가 주변 종목으로 번지는지까지 봅니다. 개인들은 보통 지금 팔까? 더 들고 갈까? 이렇게 보지만 큰 돈은 이 가격에서도 삼성전자를 다시 담을 이유가 있나? 이걸 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진짜 봐야 할 건 상승률이 아니라 상승의 성격입니다. 단순 반등인지 아니면 재평가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수익이 나면 기뻐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팔면 더 갈 것 같고, 안 팔면 다시 빠질 것 같고, 새로 사려는 사람은 이미 늦은 것 같고, 기다리는 사람은 눌림이 언제 올지 몰라 답답합니다. 이럴 때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있으면 판단이 계속 흔들립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인 거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표 대장주였고 시장에서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장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버티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에 두되 그 주변에서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림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내 비중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 건 아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주식 투자 왜 하시나요?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더 벌고 싶고 월급만으로는 답답하고 내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키우고 싶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주식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 없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가 좋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사고, 뉴스에서 반도체 좋다고 하니까 반도체만 보고, 누가 목표가 얘기하면 그 숫자만 믿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팔아야 하나 흔들립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봐야 하는 게 내 투자 성향입니다. 나는 빠른 수익을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천천히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인지, 조금만 빠져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흔들림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내 돈에 맞는 투자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성격이 급하고 위험하더라도 단기간에 확 움직이는 종목을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위험한 건 정말 싫고 크게 출렁이는 종목은 못 버티고 조금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빠른 수익을 원하는 사람이 삼성전자 하나만 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몸집이 너무 큽니다. 움직일 때 안정감은 있지만 크게 움직이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상승폭을 원하는 분들이 삼성전자 하나만 들고 있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같이 움직이는 주변 흐름을 봐야 합니다.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이런 종목만 무작정 따라다니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하루에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반대로 하루에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냐 주변 종목이냐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식으로 가면 또 꼬입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에 두되 내 성향에 맞게 주변 종목을 어느 정도 섞을지 봐야 합니다. 내 자금에 맞게, 내가 버틸 수 있는 흔들림에 맞게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삼성전자만 들고 있으면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기분 좋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겁이 나고 소부장 종목들이 급등할 때 나는 왜 못 먹었나 싶고,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뭘 보고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주식은 좋은 종목 하나 사놓고 기다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성향을 알고 내 기준을 세우고 시장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고 그 돈이 대장주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주변 종목으로 번지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분명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시장 전체를 반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어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돈이 어디로 번지고 있는지, 내 성향에는 어떤 비중이 맞는지, 이걸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로만 끝내지 않으려고 자료를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솔직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걸 매일 혼자 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삼성전자 봐야 하죠. 하이닉스 봐야 하죠. 미국 반도체주 봐야 하죠. 마이크론 실적 봐야 하죠. 환율 봐야 하죠. 외국인 수급 봐야 하죠. 코스피 흐름도 봐야 하죠. 거기에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같이 반응하는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인프라, 증권주, 저평가 대형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걸 매일 혼자 다 확인하려고 하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와 국내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시장에서 같이 봐야 할 후보군들을 정리해뒀고요. 내가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 사람인지, 삼성전자 비중을 크게 둬도 되는지, 아니면 주변 종목까지 일부 섞어야 하는지, 이걸 직접 체크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종목 이름만 적어둔 자료가 아닙니다. 왜 이 종목들이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이는지,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무리하면 안 되는지 초보자분들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준비해뒀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날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도 같이 봐야 하거든요. HBM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전력인프라 쪽으로 번지는지, 후공정이나 장비주가 먼저 반응하는지, 아니면 증권주나 저평가 대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지, 이 흐름을 놓치면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시장 전체를 반만 보고 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이거 사라 하면 사고 누가 이거 팔아라 하면 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내 성향에는 어떤 비중이 맞는지, 지금 나는 너무 안정적으로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위험하게 따라가고 있는지, 이걸 자료 보면서 하나씩 직접 체크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팔아야 하나 고민되셨던 분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움직임을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자료 꼭 받아가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됩니다.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삼성전자 중심 시장 흐름 자료, 관련 후보군표, 비중 조절 체크리스트, AI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무조건 이거 사라, 이거 팔아라 찍어드리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또 남의 말만 따라가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만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볼 건 많이 올랐으니까 무조건 판다, 또는 대장주니까 무조건 버틴다, 이게 아닙니다. 이 상승이 단순 반등인지 아니면 AI 인프라 재평가인지 봐야 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삼성전자는 많이 오른 종목이지만 끝난 종목이라고 단정할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이름값이 아니라 수급과 실적, 그리고 AI 시대의 숫자로 계속 증명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냥 남들 따라가는 투자 말고 내 성향에 맞는 투자, 내 기준이 있는 투자로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